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콩 앱으로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 지금 야당이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취임 초기인데 지금 전국이 너무 얼어붙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을 저희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 먼저 정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얘기 좀 나눠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월요일 국회를 찾아서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경에 관한 협조 요청이 주 내용이었지만 더불어서 앞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초당적 협력, 협치를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두 장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관을 포함해서 6명의 장관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 한동훈 법무부 신임 장관 임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검찰 후배이기도 하고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네. 지명 당시부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강력히 반발했었고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 낙마 대상이라고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고요.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어쨌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을 전해지자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는데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바로 전날 초당적 협력을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또 임명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회에 와서 협치를 얘기하는데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국정의 주요 사안인 내각 구성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내각의 핵심 중에 핵심 총리 후보자의 이 그렇죠. 인준 문제가 네. 아직 마무리가 안 되지 끝났죠. 않습니다. 네. 지금 장관의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일정 시간과 기간과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의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실시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표결의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죠.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나와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겠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낙마설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을 언론에서는 또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의 기류를 좀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다면 한동훈 장관 임명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국은 당분간 경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국에 이제 당분간 서로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전날 네. 통합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대 야당 네.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를 했던 한동훈 장관은 이제 임명을 강행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내용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뭐 여야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좀 막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임명 관련해서는요. 네. 사실상 예전부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충분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장관 임명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근데 국정 운영이 냉각기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집권 여당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국정 운영이 냉각이 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오잖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많은 다수당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인사를 감행한 것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여지를 준 거고 명분을 줬다라는 네.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잘 봐야겠는데 이게 좀 민주당이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20일이니까 며칠 남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다. 뭐 네. 대통령의 의회를 무시한다라는 것이 강행하는 즉 불가론에 힘을 실어줄 거라시라는 분석도 있고 싫든 좋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계속 총리 자리를 비워놓고 가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당내의 기류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꺼내들 것인가? 이제 보도들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이것과 또 연동해서 또 이걸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다른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해임 건의안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시는 일단 거죠? 해임 건의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예. 헌법 제63조 1항에 있습니다. 이제 예.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유는 안 나와 있습니까? 네, 다만 이제 해석상 그 직무상 어떤 헌법이나 법률 위반, 직무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슨 직무상의 어떤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해임 건의안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절차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이 한동훈 장관 임명과 맞물려서 예. 한동훈 장관을 임명을 했으니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이것 또한 민주당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제 정부가 출범하는 초기에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대 야당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거대 야당 때문에 뭔가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도 비춰질 수 있고요. 네. 사실상 한덕수 평가가 다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총리를 지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후보자로 선정을 한 이유도 있었고 그 자체가 지금 협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낙마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열린민주당 때 이제 일을 하셨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예, 근데 저는 지금 전국의 흐름이 진영 갈등을 예전에 촉발시켰던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과 좀 닮은 부분이 있다고 봐요. 장관만 바뀌었을 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쪽 진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칭찬하고 기대하고 있고 한쪽 진영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이 이런 정치적 진영의 어떤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이 정당을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를 떠나서 계속 이런 국면이 이어질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피로감이 있죠. 예, 굉장히 피로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이제 신임 장관도 좀 발언이라던가 좀 언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해야 되는데 예전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한쪽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뭐 야반도주다라고 하고 최근에 검찰 내부망에 이제 검찰을 떠나면서 올린 글을 보면은 린치를 당했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잘못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가슴에 뭔가 복수심이 있어서 인사를 복수심에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칠 때도 저게 혹시 개인적인 어떤 감정 그동안 때문 아니겠느냐. 감정이라던가 이른바 정적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대한 것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공과 사가 좀 구분이 돼야 되죠. 특히 법무부는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안전부가 선거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중립성이 중요하듯이 법무부는 수사와 연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이 언행이라던가 이 사람이 정치인처럼 행동한 거 아니냐, 여당과 뭔가 계속 교류하면서 야당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언행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지금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 교수님? 그러면 뭐 해임 건의안 얘기도 있었고, 해임 건의안은 변호사님이 아니면 인준안과의 연동이라든지 해임 건의안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고요.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의 어제 다양한 인터뷰를 보면 격양되어서 나온 반응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글쎄 총리 이결은 아마 민주당 내부 기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협치한다 그래놓고 다음날 이렇게 계속 임명 강행한 것은 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안 듣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본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 더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논란이 계속되는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 경질 문제. 또 여러 비판을 좀 의식해서인지 지금 고심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앞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던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후보자인 정호영 후보자, 뭐 해명, 뭐 임명 여부 어떻게 과연 될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인사들이 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일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카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맞딜의 카드로 국민의힘에서 좀 남겨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하차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또 윤재순 총무비서관 경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기사는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어제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사과의 내용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고 또 그 행동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지금의 눈높이에 비추어서 부적절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저도 어제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물론 물론 이제 사과드린다라고는 했었는데 해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본인 생일날 화가 나서 뽀뽀해 주라라고 말했다라는 말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변명을 하지 않았어야 됐죠. 이게 해명인가요? 차라리. 이 행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굉장히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전동차에서라는 시, 이 시가 예전에 원문이 실린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 요즘은 여성 전용 칸이라는 법을 만들어 그런 남자아이의 자유도 박탈하여 버렸다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의 자유라는 것이 시에서 뭐냐면은 시의 표현이 좀 부적절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계집아이의 특정 신체를 만지는 부분을 남자아이들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의 참모로서 특히 최고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비서관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민주당에서의 반대 여론을 떠나서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도 경질의 필요성을 지금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상 여성은 남성은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강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단 여성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표출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통합,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시대의 성인지 감수성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 경질 관련해서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미투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법무부에 파견이 돼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지영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좀 모욕적이다. 이번 그 인사가 모욕적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관련된 보도 내용 먼저 조으론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서지영 검사는 지난 2018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이제 폭로를 하면서 그렇죠.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을 했고요. 지난 2020년 1월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은 다음에 네. 이제 파견 신분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 대응 TF 대외 협력 팀장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6일 날 이제 서 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의 이제 파견을 종료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17일부터 원청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를 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파견 업무의 유지의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제 서 검사는 그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기를 복귀 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에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TF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네.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라고 또 아쉬움을 전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는 등 끊임없이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되게 노출되어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성범죄 동합대책은 만들어 놓고 나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치욕과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나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법무부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뭐 복귀 조치를 했다지만 본인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고 이거를 법무부 조치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 검사와 언론의 확대 해석으로 지금 이걸 해석해야 될지 또 이전 정부 인사의 쳐내기로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정 교수님? 네, 뭐 법무부는 여러 가지 이전에 뭐 파견 업무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예. 뭐 파견 기간 이런 것을 다 감안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가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지영 검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미투 운동을 촉발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이것이 발족이 됐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인사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면 그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냐의 측면에서 저는 좀 네. 봐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일부 언론을 보니까 서지영 검사를 뭐 친문 검사다 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분류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 사람이 한 업무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적절히 잘 했는가. 그렇다면 계속 업무를 맡길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서지영 검사가 남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이 대응 TF를 보니까요. 지난해 8월 만들어졌는데 전문위원 10명, 자문위원 12명입니다. 22명이 9개월간 활동을 한 건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동안 60여 건의 60여 건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다고 해요. 네. 저는 이 정도의 활동이면 어떤 위원회와 비교해 봤더라도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했다고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서지영 검사나 이 위원들이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법무부에서 잡아서 계속 해 주십시오. 좀 마무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네, 보통 정권이 바뀌거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게 되면 인사들이 많이 이제 변동이 생깁니다. 인사에 많은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인사권자가 조치를 했다라고 선회를 할 수는 있긴 한데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사를 하려면 절차적인 정당성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실체적인 정당성도 찾아봐야 되는데 절차적 측면에서는
아직 임기가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전문위원 임기도 남았고 팀장 임기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로 다음날 소속청으로 복귀하라라고 한 부분은 분명히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근절이 되었나요?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볼 막 수는 없죠. 시작했다라고 예.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제 만든 그 TF팀을 거의 해산에 가깝게 그 팀장을 갑자기 빼버리는 일은 사실상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급한 인사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법률 지원을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그러네요. 기존에 있던 것을 잘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매우 많이 듭니다. 네. 앞서도 뭐 그 전부터도 미투 운동 이후에 서지영 검사가 좀 힘들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에 관해서 두 분께서는 한 말씀씩 짧게 해주신다면. 사실상 지금을 뭐 이전 정부 인사 천액이다라고는 조금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같이 서지영 검사랑 논의가 되고 있는 이문정 검사와 또 좀 결이 다릅니다. 서지영 검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꼭 지난 정권의 사람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네. 과연 어떻게 이런 인사 처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것이다라고밖에 맞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